산은 인간이 오르기 딱 알맞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드넓은 우주에서 대부분의 환경이 인간에게 가혹한 데 반해서 지구의 조건은 너무나 인간에게 호의적이고 지구는 그 존재만으로 마치 기적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인류 원리가 등장했습니다. 인류 원리는 약한 인류 원리와 강한 인류 원리로 나뉜다. 약한 인류 원리는 대략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우주에서만 그것을 관측할 지적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으므로 관측되는 우주는 반드시 지적 생명체가 탄생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라는 명제이다. 강한 인류 원리는 좀 더 나아가 관측되지 않고 멸망하는 우주는 의미가 없으므로 그런 의미에서는 지적 생명체가 탄생할 조건을 갖춘 우주만이 의미 있는 우주이다. 라는 주장을 기반으로 한다. 어떤가? 왓과 셉은 과학이론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인류 원리는 호주의 이론 물리학자 브랜든 카터가 1973년 소개한 명제로 인간 원리 또는 인류 지향 원리라고도 합니다. 우주가 이렇게 미세 조종되었고 지구도 이렇게 적절한 환경에 존재해서 인류가 태어나게 되었다니 우리는 행운아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선택 편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원리는 표본의 범위를 존재할 수 있는 우주 전체로 잡아야 하는 게 아니라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우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자들이 미세 조종된 우주나 희귀한 지구 가설에 대응해 많이 써먹는 방식이므로 과학이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약한 인류 원리는 자명한 진술입니다. 그러나 강한 인류 원리는 자명한 진술은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으므로 과학이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철학이나 단순한 의견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 원리를 지적 설계를 옹호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유사과학에 가까운 형태를 띱니다.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밤과 낮이 있는 것은 인간에게 잠을 선사하기 위함이고 사계절이 있는 것은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심술궂은 조물주는 인간을 벌하기 위해 생로병사라는 고통을 안기었고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다르게 만들었으며 교만의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지진과 홍수로 인간의 자만을 쓸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 중심의 사고 본능은 평범한 사람들의 심리적 위안이나 불평을 위해서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 지성을 가진 천문학자들 역시 동일한 논리를 적용합니다. 광대한 우주에 인간과 같은 지적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지구의 경우 만약 태양에 좀 더 가까웠다면 자외선의 독성 때문에 생명이 버텨낼 수 없었을 것이고 좀 더 멀었다면 태양 에너지가 충분치 않아 역시 생명이 생겨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생명 탄생에 딱 맞는 적당한 거리입니다. 이를 골디록 원리라고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인류 지향 원리를 주장하는 천문학자들은 물리 법칙의 모든 상수가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탄생시키기 위해 교묘하게 맞춰져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화론과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일진일퇴를 반복하고 있는 미국 개신교를 중심으로 등장한 지적 설계론 역시 같은 논리에서 출발합니다. 그들은 생명체의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은 도저히 우연에 의한 돌연변이나 자연 선택에 의한 점진적 수정만으로 생겨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결국 생명체, 특히 인간이 존재하게 된 것은 인간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는 상위 법칙, 즉 신의 의도적 설계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성서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 구절을 글자 그대로 믿을 수 없을지 몰라도 많은 물리학자들은 광활한 우주에 예외 없이 통용되는 물리 법칙이 우주를 넘어서는 미지의 차원에 의해 정해졌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칙이 오로지 인간을 번성시키기 위해 정해졌다고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연이 우리의 목적에 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의 목적에 봉사해야 함을 항상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